안녕하세요, 왓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달에 간 또 하나의 문어치 브로바의 루나 파일럿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이 루나 파일럿은 제가 처음 리뷰하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 9월쯤에 리뷰를 했었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이 수정된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증을 못 참고 데려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가장 높은 헤리티지를 가진 모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에서 착용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로바의 루나 파일럿은 흔히 브로바 모노치로 불리고 있는데요. 단지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와 비슷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달에 다녀온 시계이기 때문에 배다른 모노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가 아폴로 11호의 선원이었던 버즈 올드린이 달에서 착용한 최초의 시계였다면, 루나 파일럿은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5호의 선장인 데이비드 스콧이 착용한 시계를 복각한 모델인데요. 당시 데이비드 스콧이 착용했던 오리지널 모델은 지난 2014년에 하나로 약 19억에 팔려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걸 계기로 나사의 공식 인정을 받지 않은 비공식 문호치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데이비드 스콧도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를 소지하고 갔었지만 월맨 주행 임무 도중에 글라스가 깨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달에서의 시간 확인은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때 별도로 소지하고 갔던 브로바의 88510을 백업 시계로 즉시 착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왜 이 시계를 백업 시계로 가져갔냐는 질문에 그냥 스피드마스터랑 유사하고 기능도 동일했다 라는 심플한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의 답변처럼 지금 봐도 스피드마스터와 유사한 걸 볼 수 있고, 오리지널 모델은 스콧이 지구로 귀환할 때까지 손목 위에 자리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매니아층에서만 회자가 되었었는데, 경매의 여파 때문인지 2016년도에 복각 모델을 출시했었는데요. 이 모델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좀 더 상세한 일화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 리뷰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부터는 신형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형으로 나오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케이스의 마감이 기존 샌드블라스트에서 폴리시드로 변경이 되었고, 12시 방향의 로고는 오리지널 모델의 폰트를 그대로 적용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시 방향에 있던 데이트 창도 삭제시키면서 오리지널 모델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다이얼 쪽에서 이렇게 잘 수정해 놓고 케이스는 왜 반대로 갔는지 정말 의아한 부분인데,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우리가 원한 건 다이얼 쪽의 수정이다,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일 정도로 큰 오게티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헤리티지 영향이 큰 모델인 만큼 오리지널 모델을 따라하진 못하더라도 그 느낌은 남겨두어야 하는데, 시계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하는 케이스 피니싱이 전혀 상반되게 마감되어 있어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었던 것 같습니다. 헤리티지를 중요시하는 제 취향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다행히 기존 모델이 단종까지는 아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나 파일럿의 종류는 신형을 포함해서 총 3종류가 있는데요. 기존의 샌더블라스트 처리된 모델과 이번에 나온 신형, 그리고 블랙 PVD 코팅된 모델이 있고, PV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마스터의 다크사이드 문을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는 다를지언정 달이라는 주제의 컨셉을 확대시키다 보면 겹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극도의 매니아층에서는 이 블랙 PVD 모델과 기존 샌드블라스트 모델을 수합시켜 오리지널 모델을 구사한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형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출시되었던 옵션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30만원 후반대에 책정되어 있어서 관보가세를 포함하면 40만원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변경된 케이스의 마감과 스트랩에서 오는 단가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 모델에 체결된 브레이슬릿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문어치 계열은 역시 나토 스트랩이 제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기존 모델이 분명 나토 스트랩이 잘 받는 모델이었지만 정작 교체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러그의 공간을 갖고 있어서 스트랩 교체가 자유롭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인식이라도 한 듯 신형으로 나오면서 러그의 공간이 더욱 확보가 되었는데요.
때문에 스트랩 두께에 상관없이 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부분은 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면 케이스 사이즈는 45mm, 두께는 13.5mm, 러그는 20mm, 러그 투 러그는 52mm로 스피드마스터보다 상당히 큰 실측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메가와 동일한 헤리티지를 가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의 모델임에도 사이즈적인 부분 때문에 패스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손목에 올려보면 그리 거대하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러그 투 러그만 본다면 간신히 반간을 피한 정도이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면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사이즈의 시계를 찾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이즈를 떠나서 한 번쯤 만나봐도 좋을 시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시드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기존 모델이 오리지널과 동일하면서 좀 더 묵직한 느낌이었다면 신형은 매우 가벼운 느낌의 유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블라스터가 갖고 있던 심심함을 날려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기티로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모델과 느낌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다면 기존 모델을 추천드릴 것 같고, 케이스백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백을 자세히 보면 여러 정보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아폴로 15의 임무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스콧이 운전한 월맨 탐사 차량의 기종, 마지막에는 착륙한 월맨의 좌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 가격대에서 이런 헤리티지를 가진 모델이 몇이나 될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에서 괜찮은 헤리티지를 가진 모델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는 내부 부만사 코팅이 된 사파이어 글라스가 사용되었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의 시인성이 좋은 모델에 투과율까지 높은 글라스가 사용되어서 크로노 시계임에도 웬만한 논크로노 시계들보다 괜찮은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극도의 투명함은 높게 올라온 인덱스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요. 다이얼은 가장 안정적인 369에 배치를 하고 있고 6시 방향은 초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을 보면 262kHz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1초에 약 27만 번 진동하는 고진동 쿼츠가 사용되었다는 표기로 크로노 기능을 작동시키면 오토매틱처럼 부드러운 구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연오차도 15초에 육박하는데요. 그랜드 세이코의 평균적인 연오차가 10초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정확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상시에는 초침이 1초에 2번 정도 움직이는데요. 게임하다가 렉 걸린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효과가 있어서 간혹 시계가 멈췄는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시계를 보고 있다가 다른 기계식 시계들을 보면 빨리 감게 한 것 같은 착시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목에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요. 제 손목 둘레가 17cm 조금 넘는 수준인데 기본 밴드로 체결하기보다는 나토 밴드로 착용해야 더 괜찮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토 밴드로 착용하면 시계가 좀 더 높게 올라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각도에 따라서는 맥시멈 사이즈의 시계를 저스트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러그 투 러그가 긴 모델일수록 나토 밴드로 착용해야 반간을 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워치랑 유사해서 그런지 다양한 스트랩들을 소화할 수 있는데요. 러그도 20mm이기 때문에 문워치를 소유하시는 분들이면 서브워치로 들여서 함께 줄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높게 올라온 인덱스와 힌지에는 야광 도료가 도포되어 있는데요. 밝기는 상당히 저조하면서 지속시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아, 야광이 있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하나의 문워치 브로바이 루나 파일럿을 리뷰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존 모델이 갖고 있는 투박함이 마음에 들었는데 신형으로 나오면서 수정된 케이스의 마감이 아쉽기도 하지만 가격 부분이 내려갔다는 점과 다이얼의 디테일이 오리지널과 동일해졌다는 점에서는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근래 만나본 쿼츠 시계들 중에서는 오리엔트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적인 부분을 패스하고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을 가성비 헤리티지 시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